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글림입니다. 한 주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꽉 찬 스케줄로 좀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어린 적 친구들을 3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먹고 놀고 떠들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참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가만히 떠올리면 저는 전형적인 I형이었어요. 크게 불만도 없었지만 뭔가 관계의 어색함을 잘 넘기지 못하고 참기도 하고 회피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호구라는 단어 썩 좋은 어감과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영리한 호구는 어떠세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뭔가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영리한 호구?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자이신 최영민 작가님은 의대에 들어가 레지던트 1년차 생활을 하다가 카톨릭 수도원에 입회하여 10년간 수도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후로 다시 속세로 나와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자칭 괴짜라고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들에서 나오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쓰셨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영리한 호구가 되자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관계에 대한 꿀팁들을 많이 얻게 되었고,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따뜻한 끌림이 있는 영리한 호구가 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함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능력이다. 누구에게나 따뜻함은 내재되어 있다. 구독자 여러분, 따뜻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영리한 호구가 되어 보실까요? 그게 진짜로 당신을 위한 건가요? 신학교 과목 중 윤리를 가르치던 교수 신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죠. 윤리가 뭘까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할 약속, 같이 살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윤리일까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제멋대로 살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 그게 왜 하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거니까요. 슬슬 철학 특유의 말장난이 시작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과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기본적으로 가치 있다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생명, 사랑, 그런 것들이요. 다들 그건 좋은 거지 라면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들. 그런데 가끔은 내 상황 때문에 정말로 좋은 건 가지려고 뭔 이상한 것들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원래 라면을 2개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을 굶었네요.
그러다가 라면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10개를 먹었죠. 그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라서 라면 10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 양보다 5배나 더 먹은 저는 먹고 나서 소화도 못 시키고 다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라면 10개 먹은 건 나한테 진짜로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라면을 2개 정도 먹는 게 맞는 선택지였겠죠.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 순간 라면을 10개 먹는 것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끔 우리는 진짜로 우리에게 좋은 것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좋아 보이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라는 건 자기에게 진짜로 좋은 것,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로 나에게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도와주는 것이 윤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지를 때 대부분 친구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기에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친구 관계가 우선인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친구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와 함께 돈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하면서 그것이 친구를 돕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옆에서 보는 우리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꺼내기 시작하면 정말로 난감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실수로 아기를 가졌는데 어차피 태어나도 아이도 힘들 거라며 낙태를 하는 이야기 같이 말이죠. 분명히 이 상황에 있던 분들은 그 시점에서 그런 선택이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맞는 결정일까요? 이런 결정들이 그분들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분들의 상처, 무력감, 두려움 같은 것들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로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저 위선자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상황이 아니라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같이 말도 잘 못하고 논리도 부족한 무지렁이는 그저 옆에 함께 있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힘들었던 상황들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힘이 좀 나게 만들어주면 자기 힘으로 조금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상황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힘이 생긴다면,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눈이 가려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게 정말 나한테 최선인가? 나한테 진짜로 좋은 것이 맞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혼자 생각하면 자신의 상황에 파묻혀서 더 안 좋은 생각들만 들 테니 나를 잘 아는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함께 나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함께 있어 주세요. 그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요. 그냥 같이 있으면서 힘을 주세요. 그러면 자기 상황에 대해 조금은 건강하게 생각해 볼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윤리란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가게 하는 바리게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옳은 곳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이들이 진짜로 좋은 것을 찾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가, 그래서 내 주변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에게 사과할 때 우리는 살면서 잘못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 저는 제가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해서 누군가가 제게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면 나 때문에 화가 났나? 라며 전전긍긍하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계속 마음 졸이다가 가서 화가 났느냐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정작 상대는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던 때도 많았죠. 한 번은 수도원에 같이 살던 친한 형한테 뭔가를 잘못하고 나서 또 혼자 끙끙 앓다가 저녁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건네고는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했죠. 그런데 뭐를 잘못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죠. 그러게요. 뭘 잘못했을까요? 그렇게 그때의 사과는 결과적으로 실패였어요. 오히려 사이가 멀어져서 다른 글에서 썼던 냉전 상태가 몇 개월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함께 이야기하고 풀게 되었고, 그때 그 형이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형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여서 그랬던 것도 있다고. 그런데 너는 상처받은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추스를 시간은 주지도 않고 너무 너 편하고 싶어서 빨리 사과해 버리는 것 같아. 라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만 생각했지. 상대방도 그것을 준비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바로 그날 가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두고 보다가 상대의 컨디션을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죠. 사과를 한다는 것, 이것을 저는 상대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 자존심을 깎아가며 다른 이에게 해야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이 빨리 편해지고 싶어서 사과를 해버린 적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서는 내가 성숙한 인간이라며 자기 합리화했죠. 정말 미숙한 생각이었고 자다가 부끄러움에 이불을 찰 만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행동은 그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해요. 나는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편하려고 또는 나를 위한 일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조차 모른 채 내가 그냥 마음이 넓으니까 그런 거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내는 것이 성장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라면 나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희생하는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상대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본 후에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과하고 그때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사람이 어떻게 일방적인 잘못을 하겠어요? 대부분이 쌍방과실이죠. 그런데 내가 모든 잘못을 한 것인 양 뒤집어 쓴 채 사과를 해버리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냥 마음의 짐을 버리기 위한 내 행동이겠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과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할 수 있다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또다시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함께 성숙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관계를 조금씩 넓히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성숙하게 사과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함이라는 능력. 마지막 장을 열면서 제가 글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 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며 주변에 있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멋진 정장을 입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며 돈도 많고 기술이 있는 사람 맞나요? 사람 좋게 너털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 좋게 웃는 그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성격이 원만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어딘가 모자라서 실수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호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을 볼 때 부러워하고 질투도 하지만 허허 웃으면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그러한 따뜻함을 능력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따뜻해서 사람들을 끄는 것을 나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람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는 가진 능력이 없다며 자책하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금의 세상에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영어를 공부하고 컴퓨터를 공부하며 악기를 공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려는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죠.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딱히 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상황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지는 별로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제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담도 아니고 그저 위로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의 경험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 글을 엄청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인스타를 하면서 저의 추측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위로라는 컨셉은 저조차도 보도 듣지도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그게 무슨 능력이 되냐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냐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따뜻함을 더 갈망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올렸던 감사의 손편지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들 손편지는 정말 오랜만이라며 좋아해 주셨지요. 그래요. 기술이 발전하고 언택트로 나아갈수록 사람들은 인간적임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것의 최고봉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공감해주는 마음, 다른 이를 품어주는 마음이죠. 이건 기계들이 해줄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오거나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따뜻하고 편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득을 바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끌림은 진심이니까요. 사람들이 공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능력을 좀 더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서 또한 이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다며 생각하며 풀죽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께 다가가거나 스스럼 없이 자신의 치부나 실수 등을 오픈한다면 그건 겸손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자신 있게 행동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존감도 좀 키우고요. 그래서 제 글에서 요점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임을 깨닫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존감을 높이세요.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능력자니까요. 우리가 이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야 다른 사람도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개발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있는 따뜻함을 지닌 당신,
딴 사람 생각하지 마요. 바로 당신을 말하는 거니까요.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요. 이 책으로 함께하며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은 정말로 다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세요. 사람들은 점점 더 그것을 필요로 할 테니까요. 배워나가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베풀게 되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따뜻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럼 오늘도 좀 더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게 되길 바랍니다.